오일이 말도 안 되게. 잠깐 기다려. 오늘 소개할 작업 후기 영상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아주 인기가 많지만 개체 수는 너무 적어서 잘 보기가 힘든 두카티 스포천 작업 영상이고요. 이 차주분께서 이 바이크가 옛날부터 드림 바이크였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재궁을 하는 바람에 바이크가 여기저기 좀 소소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시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제가 수리 상담을 할 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다 복원이 가능하고 퀄리티 있고 합리적이게 잘 수리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금액이면서도 퀄리티 있게 잘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궁과는 별도로 건식 클러치로 컨버전이 되어 있는데, 건식 클러치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작동감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할 겁니다. 기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두 달간은 좀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재궁은 다 이때 일어나거든요. 지면이 고른 곳을 잘 보고 내가 주차할 자리를 잘 선택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주차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끌바할 때 무게중심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바꾼 지 얼마 안 된 바이크는 이런 무게중심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끌바할 때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바이크를 무조건 내 몸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오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기우뚱하더라도 내 몸 쪽으로 바이크가 무게가 넘어오게 되고 몸으로 버티거나 막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끌고 있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넘어가는 분들은 재궁을 할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재궁 방지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 상을 받았습니다. 동작경찰서장. 경찰서라고는 피의자로만 가봤는데 사실 상은 아니고요, 그냥 위촉장인데, 이수계라지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위촉합니다. 뭐 상장은 아니고 위촉장인데,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저는 상을 받아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개근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요, 중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대학생이라고 불렀어요. 10시에 와서 1시에 간다고. 이거 제 가보입니다. 아동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몇 번 오셔가지고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뭐 주는데요?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이 위촉장 하나만 주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작 경찰서장 정석화 서장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장? 너그 서장? 남천동 살자. 스포천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정경 자세가 비켜. 일단 엔진 상태 너무 좋고, 앞브레이크 너무 좋고, 뒷브레이크 와 너무 좋은데, 클러치 너무 좋고, 슬리퍼 클러치네.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 소리 뿌북뿌북 하면서 일부러 내볼까요? 호호, 플레이트가 열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클러치가 아직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출발과 동시에 엄청난 클러치 미끄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두카티 건식 클러치가 반 클러치로 출발할 때 이렇게 뿌북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도 무조건 고장은 아니에요. 고장일 수도 있는데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바이크가 드림 바이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쉽게도 이렇게 요 오른쪽 백미러 옆부분이 이렇게 좀 파손이 됐어요. 이 정도 파손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다행히 연료 탱크나 리어 카울 이런 데 다 멀쩡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오토바이 카울링이 파손됐을 때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이런 걸 좀 과정을 담아 보려고 하는데, 스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거예요. 당연히 요 외관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복원이 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쪽까지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복원을 할 것이고, 원래 이런 페인팅이 되는 카울은 내부까지는 이렇게 잘 칠을 안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 같지만 군데군데 조금씩 희끗희끗합니다. 이런 내부도 칠을 올릴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백미러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운이 나쁘게 살짝 충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깨져버린 거라. 그리고 아까 시운전할 때 뿌부부북 소리가 났던 요 건식 클러치 디스크도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클러치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다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테르미뇨니 머플러가,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퍼티거든요. 이미 퍼티로 한번 복원이 된 머플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소한 콩 하는 충격에도 이렇게 퍼티가 다 깨져 나갔고, 사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퍼티로 할 거고요. 배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퍼티로는 안 되고 좀 내열성 퍼티로 표면 작업을 하고 칠을 올려서 뭐 완전 새거 같이 깜쪽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위화감 없이 한번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교체하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한국의 라이더들은 사실상 1년에 펀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4달에 불과합니다. 황금 같은 하루에 1000만원짜리 날씨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부품을 기다리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때로는 이용을 해야겠죠. 로켓 카울을 분해하고 복원업체에 보내고 그동안 클러치 디스크랑 머플러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거래하는 도장 업체가 너무너무 일이 많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 저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오래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빨리 되는 곳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일이 없으면 그게 빨리 돼. 잘하는 곳일수록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저는 시간보다는 퀄리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도 마음은 아프지만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영순이가 일단 제대로, 그 다음이 돈과 시간이죠. 로켓 카울을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리스를 왜 이렇게 많이 발라놨지? 기름쟁이지만 기름을 싫어하는 관계로, 그리스도 기름이라 싫어하거든요. 뭐 성향 차이죠. 저 그리스 많이 바르신 분은 제가 한 거 보고 와, 이 새끼 이거 윤활도 안 해놨네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뭐가 더 정답에 맞냐? 정비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신차 출고 때를 생각해보자. 신차 출고 때 이렇게 떡칠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차도 딱 필요한 만큼의 꾸덕한 재질의 그리스로 이제 살짝 이렇게 묻혀놓지 뭐 저렇게 떡칠해서 나오는 신차는 없거든요. 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누가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신차 출고 때 어땠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내 방식이 맞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 하여튼 뭐든지 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왜 이래? 또 벌써 시작됐네. 벌써 시작됐어. 시작과 동시에 나사 2개밖에 안 풀렀는데 이런 데 내부를 한 번 더 칠할 거예요. 이런 데가 좀 희끗희끗 하거든요. 차주분께서 다 빨갛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뇌절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하다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설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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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한다고? 거기까지 해야 사람들이 와 진짜 넌 인정,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거면 진짜 다 조져버리.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나사 5개밖에 안 풀렀는데. 자, 스포천 로켓 카울을 완전히 분해했고요. 아까는 백미러 때문에 백미러랑 스크린이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금만 간 것처럼 보이고 붙어 있었지만 이제 다 분해하면 이렇게.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복원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카티는 좀 벗겨도 이쁘거든요. 근데 스포천은 로켓 카울 빨이. 스포천 건식 클러치를 조사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딱 돼. 오일이 많이 묻었네. 스포천 건식 클러치를 분해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건식 클러치는 드라이 클러치인데 말 그대로 드라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드라이 해야 돼요. 오일기가 아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저기 오일 범벅입니다. 이 스파이더 스프링이 요 이빨들이 날씬한 거 보니까 848용으로 제작된 건식 클러치 컨버전 키트를 스포천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누유가 좀 심합니다. 클러치 이너의 허브에도 또 이렇게 오일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냐면, 이런 클러치 스프링들도 보시면은 뭐 그냥 보기에는 몰라도 이렇게 제가 닦아 볼게요. 잘 안 보이네. 오일이 이렇게 다 묻어나고 있고, 이런 디스크 플레이트도 그냥 보면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다 오일이 범벅이 돼서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닦아보면 묻어날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 클러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습식 클러치 마냥 오일이 지금 다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얘는 이래나 저래나 교체를 해야 되고,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이 스파이더 스프링은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 원래 이 차량에 작업됐던 건식 클러치 키트를 그대로 조립해서 클러치 시스템 쪽으로 어떻게 오일이 유입되는지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디스크는 빼놨지만 뭐 이대로 시동 걸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클러치 로드는 로드랑 여기 있는 조그만 리데나가 미션 측에서 나오는 오일을 막아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클러치 시스템에 오일이 애초에 넘어오지 못하게끔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도 잔여 오일이 조금씩 스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요 리데나가 막아주는 거지 1차 입구를 막아주지 않고 그냥 드라이 클러치를 컨버전 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일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오일이 잠깐 기다려! 이렇게 오일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리데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좀 전에는 클러치 로드를 뺐기 때문에 많이 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뭐 그 정도로 많이는 안 나와도 어쨌든 이렇게 클러치 스프링이나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 이런 데도 보시면 다 지금 오일 범벅이에요. 이 848용 건식 클러치 컨버전 키트를 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테스타 스트레타 엔진용이거든요. 848용이면 848은 4밸브고 순행이고 이 스포츠는 2밸브의 공랭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848은 습식이라 이렇게 건식 컨버전 키트가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단종됐어요. 부품 오더도 안 되고 통으로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리하려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호환품을 찾든지 두카티 순정품에 맞는 걸 찾아보든지 없으면 비슷한 걸 사서 가공을 하든지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막아주는 특수 볼트가 848용이면 아마 안 맞았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제 하이퍼모타드 1100인데요 건식이 기본 장착이고 여기가 이제 클러치 로드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클러치 로드를 빼고 시동을 걸었을 때 여기로 오일이 아예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정상 상태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클러치 로드를 분해했습니다. 시동을 걸어 볼게요. 클러치 압력판 쪽에서 리테이너로만 막는 거는 원래 순정으로 건식이 달려나오는 차량들과는 다른 방식인 거잖아요. 스포천을 이 방식이랑 똑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임시로 저쪽에서 아예 안 넘어오게끔 오일이 임시로 작업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리테이너가 아예 없는 상태로 클러치 로드도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뭐 시동 걸어도 됩니다. 저는 뭐 누가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아끼고 어쨌든 그럼 뭐가 순정에 제일 가깝냐 이게 제일 가깝습니다. 스포천 로켓 카울 복원이 잘 돼서 왔는데요. 이 부분이 부서졌던 부분인데 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번 카울 복원 작업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이 차주분께서 이 안에 붙인 자국이 좀 최대한 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업체에다가도 제가 잘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이 바깥쪽에는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안쪽은 이렇게 접합 흔히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좀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이 차량이 좀 특별한 바이크니까 안쪽에도 좀 자국을 많이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특별히 요청을 드렸는데 잘 못 알아챌 정도로 위화감 없이 내부 쪽에도 잘 마감이 됐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내부는 좀 칠을 덜 해요. 뭐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렇게 겉에는 새빨갛게 완전히 칠하고 클리어 코트까지 다 올리지만 카울 내부는 보통 클리어 코트도 아예 안 올라가고 빨간 칠 자체도 조금 대충 해가지고 희끗희끗한 게 꽤 많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도 다 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희끗희끗한 게 전혀 없고 조그만 사이드 카울도 내부까지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없게 빨간색으로 완전히 다 칠해서 바이크 탑승 시에 카울 안쪽을 봤을 때 좀 허옇게 덜 칠해진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겉면이야 뭐 당연히 뭐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스포천 오른쪽 머플러 파손 부위인데요. 바이크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곳이라 사소하게 제국만 해도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이미 기존에도 퍼티를 먹여서 한번 복원을 했던 곳이네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퍼티를 사용해서 표면 복원을 먼저 하고 비슷한 색상으로 부분 도장을 해서 한번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5평파 해야 됩니다. 5평파 바이오 핑거랑 바이오 렌치를 사용해서 정밀함 한도 초과. 보기는 좀 그렇지만 뭐 잘 복원될 거고요.
파손 부위가 더 커진 거는 일부러 이렇게 기존 재생한 퍼티들이 좀 잘 안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떨어지는 곳들은 다 떨어뜨리고 걷어내고 다 새로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망가진데 조금만 땜빵식으로 해버리면 금방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흔적만 보고 뭐 유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퍼티는 그냥 일반 퍼티를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머플러인데 일반 퍼티로, 내열성 퍼티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열 퍼티로 작업을 할 겁니다. 내열 퍼티는 뭐 한 200도 300도까지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일렌서가 물론 뜨겁긴 한데 막 그렇게 엄청 뜨겁진 않거든요. 내열 퍼티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물론 교체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 스포천이 차주님이 여기저기 신경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뭐 이런 사소한 퀄리티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만 보면 유압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리저브 탱크고 많이들 하시는 리조마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문제는 이 브라켓의 상태가 지금 거의 뭐 이 정도면 CT 플러스 꾀깨기 브라켓 정도로 아주 그냥 형편없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차주분도 처음부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좋은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싶다. 양쪽 다 그렇거든요. 리조마 브라켓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진짜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한 2번, 3번 접히는 거에 불과한 게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꾀깨기 브라켓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마스터 실린더랑 리저브 탱크 사이에 호스를 너무 짧게 이렇게 커팅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리조마 제품을 이쁜 걸 사서 달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유압 클러치랑 앞브레이크에 유압을 다 해제시키고 이 호수들을 다 새로 산 브라켓에 맞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작업비도 이쪽 유압도 해제해서 완전 재설치, 브레이크도 완전 재설치가 돼버려요. 리조마 브라켓 자체도 비싸고. 그래서 일단 그냥 유튜브 출연료로 그냥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아니 이 귀한 차에 이게 뭐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접어놨는데 이렇게 접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씹히고 긁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표면을 샌딩해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스위치 박스도 검정 톤이고 브렘보 RCS 코르사 코르타도 어두운 톤이니까 여기도 조금 어두운 색깔로 도장까지 해가지고 이 귀한 바이크를 또 이렇게 출연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또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 사장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이거 제가 좀 시간 들여서 해드리면 제 머리도 좀 어떻게 잘, 이거를 그냥 라카로 도장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일반 라카도 사실 많이 씁니다. 뭐 라카가 어쨌든 싸니까 뭐 이거 하나 하려고 페인트집 가서 조색을 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이런 제품을 쓰려고요. 이게 검정색 반무광인데 반광 스프레이가 잘 없어요, 시중에. 이걸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 CT 에이스 꾀깨기 브라켓보다는 낫겠지. 이건 아니잖아, 스포천인데. 자, 브라켓을 좀 손을 봤는데요, 색깔도 그렇게 싸구려 색깔도 아니고 변형하면서 생겼던 흠집이랑 기스 같은 거를 샌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차주분이 좋아하시겠죠? 전보단 낫잖아. 부품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기존 스파이더 스프링 여기가 이렇게 깨졌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똑같은 걸로 신품으로 이렇게 어렵게 잘 구했습니다. 두카티 퍼포먼스 제품이에요. 클러치 이너 허브도 다 클리닝 해가지고 슬리퍼 작동 잘 하게, 볼 베어링도 다 세척하고 재조립을 다 해놨고요. 투카바이크 클러치 디스크 세트로 장착을 할 겁니다. 내열 퍼티 작업이 너무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뺐다 넣었다 하면서 또 다른 바이크도 올려서 정비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뭔가 휑하죠. 저는 파니갈레 V2인데 엔진 부품이 도착해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언제 가지? 테르미뇽이 머플러 복원 작업을 참
오래 걸려서 했는데요. 작업은 뭐 잘 된 편이긴 한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복원이다 보니까 좀 더 보완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이미 이 정도 복원하는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고, 어차피 비시즌 때 신품 머플러를 구해서 교체할 예정이에요. 이제 임시로. 지금은 이제 올 한 해 시즌을 머플러에 상처가 있는 채로 탈 수 없으니까 뭐 야매라면 야매고 임시방편이라면 임시방편인데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기존에는 일반 자동차 외판용 퍼티로 복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슷하게 퍼티로 다시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제 저는 내열 퍼티로 작업을 했고 한 300도까지 대응하는, 그 다음에 내열 도료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새 거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당분간은 버텨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플러 작업도 완료했고 클러치 작업도 완료했고요. 당연하게도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엔진 오일도 보충했고. 벌써 예쁘다, 벌써 예뻐. 잠깐만, 볼트가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클러치 미끄러짐을 한번 해볼게요. 클러치에서 부북 소리 나던 거 한번 인위적으로 반 클러치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전혀 안 나고요. 당연한 거지만 클러치 쪽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소리도 전혀 안 나고 엔진 필링도 너무 좋고, 앞브레이크 어우씨 뭐야, 어휴 빵 당할 뻔했네. 뒷브레이크 너무 좋고, 중립 너무 잘 들어가고, 차량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산발이 핸들 다 괜찮고, 우평파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 브라켓들도 아주 흔들림이나 진동 없이 괜찮습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너무 좋잖아. 뺏고 싶다. 스포천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시운전 해보니까 스티어링 스템이나 핸들, 뭐 조향장치 이런 밸런스도 다 아주 양호하고요. 누유가 있었던 건식 클러치도 아주 양호하고, 모든 부위가 다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가 아주 잘 돼서 뭐 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복원했던 로켓 카울의 외관이나 뭐 머플러의 외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괜찮고요.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 어차피 나중에 머플러는 새로 교체를 하실 예정이시거든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또 요즘 다 경기도 안 좋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 컨설팅을 좀 해드려서 무사히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은 유튜브보다는 밀려있는 일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차주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서둘러서 밀려있는 차량들을 꼼꼼하게 다 정비해서 좀 완료를 해놓고 다시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를 하면서 촬영과 편집을 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드네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빨리 집중해서 바짝 밀린 일들을 좀 처리해 놓고 영상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대형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바이크를 후면에서 추돌해서, 이게 라이더가 튕겨 나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좀 운이 나쁘게 핸들 때문에 라이더가 못 튕겨 나간 건지 그 대형 트럭에 끼어가지고 부상이 심각해 보이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라이더들은 다 한 다리만 건너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제 주제에 할 말은 아니지만 짤막하게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신호 대기를 하거나 정차할 때 내가 있는 차선에 뒤에 차량이 한 대도 없고 나 혼자 서 있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준법 운전은 당연히 중요하고 모두가 잘 지켜야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목숨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고, 오토바이가 아무리 대배기량 대형 오토바이라고 할지라도 차량 운전자들 눈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바이크만 있으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99% 이상 차량도 같이 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라이더니까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잘 보이는 거예요. 평생 오토바이에 O자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잘 못 보십니다. 이 도로에 있는 모든 운전자가 나와 똑같이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을 거라는 안일한 믿음을 갖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은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신호대기를 하거나 어떤 정차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몸빵, 항상 몸빵 캐릭을 내 뒤에 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미 정차 중인 혹은 정차하려고 하는 듯한 차의 앞에 가서 바이크가 정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의외로 뒷방을 많이 당해요, 라이더들이. 근데 자동차도 뒤에서 추돌 당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빡 추돌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데, 하물며 오토바이는 완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추돌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준법 운전을 하되 가능하다면 정차할 때는 항상 내 뒤에 승용차가 일명 몸빵용으로 승용차가 항상 있게끔 그렇게 정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라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많이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밀린 매장 일들을 빨리 해결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촬영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발 시동을 기원합니다.